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6월달 첫 번째 장이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 거래일이었죠. 거래량도 좀 붙어주고 좋은 소식들도 좀 연달아 나오면서 오늘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혼자 삑딱선을 타면서 좀 연속적인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또 이렇게 좀 거래량이 살면서 시초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하루 반짝이었습니다. 그럼 영상에서는 이런 움직임과 이슈 그리고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좀 앞으로 계좌 만들어 주시면 지속적으로 무료로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또 계좌를 2개, 3개 이상씩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한타로 좀 활용하시면 조건 없이 모두 무료로 좀 수익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무료 정보방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매일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라던가 증시 이벤트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장에서 만도라는 종목 한 4에서 6% 이렇게 좀 수익 청산을 드렸습니다. 큰 수익률은 아닐지 몰라도 시장 상황상 좀 빨간불 들어왔을 때 좀 확정 수익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꾸준히 수익을 보고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글로벌 증시 흐름, 우리 증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견고한 경제지표 발표로 1% 이상 좀 상승 출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JP 모건에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하락으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바이든과 파월의 회동 실망감에 양적 긴축에 따른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미국장이 파란불로 어제자 마감이 되었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약세 출발을 한 이후에 특히 코스피 쪽으로 더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코스닥은 0.25%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마쳤고 달러 강세가 좀 확대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1250원까지 이렇게 상회했습니다. 오늘 외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880억 그리고 코스닥은 550억 이렇게 좀 매도가 되었고 기관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는 7480억 그리고 코스닥은 510억 이렇게 좀 나가면서 개인들 매수세가 좀 양지수 중점적으로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원전 테마주들을 좀 보시면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좀 초반에는 더 강했지만 그래도 막판에 좀 약세를 이렇게 흘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이너스 2.65%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삐딱선을 탔습니다. 장 시작 전에 예상 체결가가 21,000원이 넘으면서 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에는 종가 22,2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못했고 회사 자체에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외인들의 이제 수급 손에 좀 공매도랑 노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 드릴 테지만 이 5월 막판에 좀 거래량을 늘리면서 좀 물량을 크게 좀 늘려줬는데 금일은 또 그 외인들이 바로 빠져나가면서 또 제자리로 이렇게 좀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거래량만 좀 보셔도 좀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하루 쉬는 동안 원전이라던가 그리고 SMR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왔었지만 또 이런 자세하게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아직까지 원전이라는 부분은 시간이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부분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에는 전혀 이런 좋은 모습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코스피가 1%까지 빠지는 바람에 막판에 더 좀 힘을 못 냈습니다. 어쨌든 투심 잘 잡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휴일 동안에 좀 나온 사우디발 뉴스 보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일단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에 12조가 되는 원전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뭐 이게 우리나라한테만 보냈다면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경쟁자 미국을 제외한 뭐 프랑스, 중국, 러시아까지 이 요청서를 좀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현재 이제 협력 관계인 미국을 또 제외시켰고, 그 이후로는 사우디가 이란의 핵 개발 견제를 이유로 또 국제 원자력 기구의 핵 사찰을 거부하고 있어 미국이 사우디 원전 사업 참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점을 우리나라는 좀 안고 있습니다. 뭐 한수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이 원자력 법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일단 사우디 원전 수출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사우디 소식 말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베트남 원전 사업을 재검토한다라는 부분이 좀 나와 주었는데요. 베트남 정계에서 원전 투자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년 전 중단된 원전 사업이 거론되며 우리나라 그리고 러시아, 중국, 미국, 웨스팅하우스 또 프랑스 기업들이 참여가 이목에 쏠린다.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하고자 원전 개발 계획을 되살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고, 특히 베트남 중남부 이제 닌투 원성에 지으려 했던 원전 사업 재개를 언급을 했다. 베트남 정부는 2006년 처음 원전 사업을 이제 발표를 했고, 2030년까지 총 15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13기를 건설하겠다고 좀 이제 선언을 했죠. 뭐 그 일환으로 또 원전 프로젝트 2개를 추진했고, 러시아의 로사톰의 자회사 ASE, 이번에 또 이집트 관련해서 좀 맡고 있는 회사죠. 그 일본 회사가 좀 맡았고, 양사는 2020년부터 첫 원전을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2016년 안전 경쟁성을 이유로 돌연 중단된 현재 상황이다. 위원회는 적절한 시기에 재개를 검토하지 않아 사업이 완전히 폐기되면 원전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부지 확정까지 필요한 긴 시간을 고려해 최종 투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부지를 비워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베트남은 2019년 기준 총 발전 설비 용량이 55.기가와트로 수력이 20, 석탄이 19, 그리고 특히 석탄이 2000년 10%에서 35%까지 급증을 했다. 원전을 바라보는 주요국들의 시선도 좀 우호적이고, 유럽연합도 이제 규제 단서를 달아 원전 산업을 녹색 산업에 포함시켰다. 영국도 원전 비중을 25%까지 높이기로 했다. 베트남의 원전에 투자할 조짐이 보이며 한국과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 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특히 한수원은 2010년 중반 베트남에서 원전 도입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원전 인력 양성도 뭐 이렇게 지원을 했다.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사우디의 이제 입찰 뭐 요청과 그리고 이어서 베트남까지도 좀 원전 재검토를 나서면서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수주할 수 있는 시장은 좀 넓어지고는 있으나, 이렇게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까지 많이 좀 직면해 있다. 결국 주가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해야 하고, 그리고 한미프 3국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까지 또 껴있다는 부분이 경쟁력적인 부분에서 더 치열하게 어렵고 이렇게 좀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부분은 어제 좀 나왔던 내용인데, 윤 정부에서 원전 이제 연구개발 본격 추진 SMR 원전 해체 기술에 7,400억 원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삼통부는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이제 ISMR에 대한 기술 개발과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예타 신청 후 약 8개월 만이다. 두 사업 모두 2023년부터 본격 추진이 되고, ISMR 기술 개발 사업은 2028년까지 총 3,992억 원이 투입되고,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은 2030년까지 총 3,482억 원을 쏟는다. 다만 두 산업에 모두
다만 두 사업 모두 애초 신청한 규모보다 모두 예산이 쪼그라들었고, 애초 ISMR 기술개발 사업 신청 예산은 5,800억 원, 그리고 원전 해체 여기에는 5,666억 원이었다. 정부는 미래 원전 시장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SMR이 시장에 적기에 진입해 원자력 기술 발전과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고,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관계 부처와 협업으로 사업 기본 구체화 또 이런 구성을 준비하고 있고,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상용 원전 해체를 위한 선도 기술 개발과 원전 해체 연구소 등 실검증 시설을 구축한다. 이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 현장에 국내 해체 기술이 적용하기 위한 차원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정리를 좀 해보면 SMR 또 원전 뭐 해체 기술과 그리고 또 ISMR 이제 혁신형 한국형 SMR 이제 개발 이 부분에 7,400억 원을 좀 투입을 하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지만, 핵심은 원래 1조 1천억이 넘는 이런 사업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였죠. 하지만 3천억 이상 좀 깎였습니다. 뭐 여기에 SMR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또 해외에서 전해지면서 뭐 오히려 대형 원전보다 안정성이 좀 우려스럽고, 그리고 사용 후 핵 폐기물이 더 많이 쌓인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하지만 뭐 SMR 아직 상용화하기에도 좀 멀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일 뿐이지만, 이런 문제점이 점점 좀 사실에 가까워지게 된다면 앞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SMR 산업에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들 그리고 기업들 부정적인 영향을 또 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좀 볼 텐데요. 오늘 하락에 대한 팔할이 거의 좀 수급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웨이는 오늘 89만 주가량 이탈, 그리고 기관도 55만 주가량 이탈이 되었네요. 프로그램도 오늘 90만 주 이상 좀 던졌고, 여기 외국계 창구 보시면은 매도상이 JP모건 53만 주 이탈, 뭐 SG에서 5만 주 가량 좀 매수해주면서 뭐 합계는 48만 5천 주 가량 또 외국계 창구에서 이탈이 나왔습니다. 개인들만 오늘 또 이렇게 143만 주 순매수가 되었는데요. 뭐 전체적인 수급 동향과 그리고 오늘 공매 비율이 이렇게 15.3%까지 치솟으면서 오히려 좀 2.6%보다 더 빠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다행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1일과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수급을 좀 보시면은 좀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인데, 뭐 심지어 오늘은 금융투자가 32만 주 그리고 연기금이 19만 주 나가면서 기관도 55만 주나 던졌습니다. 지난 거래일은 뭐 기관이 2만 3천 주 순매수해주기도 했죠. 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2.6% 하락이면 뭐 잘 버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걸로 좀 지난 거래일에 외인들이 이렇게 160만 주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도 165만 주 이렇게 좀 크게 들어왔는데, 꾸준히 주가를 올리기 위한 이런 그림보다는 좀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공매도로 좀 이득을 챙기려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외인과 기관 프로그램 그리고 JP모건까지 해서 모두 이탈이 되어 버리면서 오늘의 상황을 초반에 또 반짝하고 좀 어렵게 계속 만들어갔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매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15.32%가 나왔는데 이렇게 6월장을 좀 마쳤죠. 수량은 57만 주로 뭐 어제 비율 대비했을 때 뭐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비율이 커져도 수량은 좀 적어졌는데, 뭐 어제 오늘 이렇게 좀 활발한 공매도를 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좀 대차 거래 기준으로 좀 보시면은 체결량이 이제 57만 주, 이제 상환이 18만 주로 그 차이만큼 잔고 수량은 2,800만 주를 좀 유지했고, 잔고 금액도 6천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뭐 여기서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5월 27일 기준 공매 잔고에서 1,054만 주로 좀 소폭 감소했다. 전체적인 공매도적인 측면은 좀 최근에 증가했지만 공매 잔고는
뭐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차트 흐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제 이 거래량과 그리고 이 상승 흐름은 하루 반짝으로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내일 다시 되돌리는 이런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겠지만 어제 이만큼 빠지고 오늘 이만큼 빠지고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좀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제 막판에 외인들이 활발하게 매수 물량을 좀 늘려갖고 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시발점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 물량들을 대부분 좀 이탈시키면서 오늘 이렇게 하락을 만들어 줬습니다. 종가는 22,200원으로 뭐 어제의 상승폭을 다 잡아먹었다고 볼 수 있고, 거래량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다시 이렇게 음봉으로 370만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다시 이 이평선들 수렴 구간까지 좀 밀어냈는데, 만약에 어제의 상승 흐름을 오늘까지 좀 이어갔다면 21,500원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었는데 더 힘이 빠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다시 거래량이 1,000만 이상으로 좀 동반을 하면서 주가를 한번 크게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이고, 뭐 그게 아니라면 지금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평선들이 이렇게 좀 모여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를 더 빼지 않고 또 이평선들 5일선, 11선, 21선 하락 추세로 꺾지 않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나 2만원 선 구간은 계속 지켜가면서 또 기회를 엿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변곡점은 23,000원 이상 뚫어야 또 상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반등을 기대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뭐 투자 에너빌리티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좀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다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